25년에 변경되는 정부 정책을 미리 알게 되면 많게는 수백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새롭게 생기는 각종 과태료나 벌금을 피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음바 둘째 아들입니다. 드디어 갑진년이 가고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채널에 큰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에 맞춰서 올해부터 변경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5년에 변경되는 정부 정책을 미리 알게 되면 많게는 수백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새롭게 생기는 각종 과태료나 벌금을 피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행운의 7 숫자에 맞춰서 7가지를 엄선해서 골라봤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걱정 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다소 걱정스러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디지털 화폐가 도입됩니다. 저희가 흔히 쓰던 현금 대신 CBDC가 도입된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약자로 한국은행이 기존 현금 대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디지털 통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고 이미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과 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바우처를 사용할 때 지갑에 현금이나 카드, 상품권을 소지하여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대폰에 본인 인증이 된 전자지갑을 만들고요. 그 전자지갑에 현금 토큰을 충전해서 삼성페이나 QR 결제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카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통해 모든 정보가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이번 테스트에 참여 의향을 밝힌 은행만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 머지않아 국민분들도 이 새로운 통화를 사용해 보시는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감안하여 기술, 보안성, 표준화 등을 세심하게 논의하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굿뉴스인데요. 내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가 소득 공제된다고 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 때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식인데요. 그동안 새벽에 애매하게 아프면 병원 가긴 그렇고 약국 찾아 헤매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내년부터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됩니다. 그동안은 민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정부 주도 운영 체계로 일원화됩니다. 사실 예산이 문제였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야간에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운영될 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라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젠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 가구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 소득 기준 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최근에 하셔서 탈락되신 분들이나 혼인을 할 예정이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이 소식 꼭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30만 원이나 되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다섯 번째로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넷플릭스나 쿠팡 같은 서비스들은 정기결제를 주로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공지도 안 하고 은근히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근절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꼭 동의를 해야 하니까 확인하시고 금액이 너무 비싸다 싶으시면 가만히 있다가 피해보지 마시고 꼭 해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공공 와이파이의 추가 구축이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낭설이 돌았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서비스는 그대로 이어지고 추가 구축만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일은 당분간 없을 수 있다라고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아직 버스 공공 와이파이는 구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계속 구축이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일곱 번째로는 음주운전 의심자가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얼마 전 모 가수의 사건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는데 이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 기간 등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면허정지 수치에 알코올 농도가 나올 경우는 초범이라도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꼭 벌금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니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 7가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작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일이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부디 만사 형통하시고 대내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찬반 의견도 많이 나뉘게 될 것 같은데요. 각 정부 정책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론 형성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